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 권오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 좀 주무셨어요? 뭐 잠못 주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네요. 준비하느라고. 저 오늘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본질에 앞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 및 동법 시행령 43조 2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요구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재단이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지방자치법도 무시하고 의회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거부한 재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의원이 직접 와서 봐라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는 제천시나 재단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의 단적인 예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글쎄 그건 뭐 제가 사과할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단은 이제 재단과 이제 관련되는 문제인데 크게 볼 때는 제가 한번 그 사정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맞대로 사과 받는 게 맞다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시장님, 그 제천사나 출자 추정 기관의 책임 경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정의 책임자는 누구시죠? 저지요. 네, 시장님 맞으시죠? 예. 네. 제천시 출자 추정의 주체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의 권한과 책임은 제천시에 있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유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좀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3월 14일 광안동 한방생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도 1차 제천 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정기총회 사업 설명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시에서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지 그렇게 답을 우리가 툭툭하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번 초회 때도 말씀하시라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사실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도 있고 사실 저희 업체에서는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시장님이 한방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는 전광계에 있는 대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사장으로 모셔서 해왔는데
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아마 그렇게 이 사람이 오시고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사후경 시대로 지금 왔는데 지난 1년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1억에 가까운 연봉에 진짜 시민들 혈세로 지금 투입되어 왔지만 어떤 결과가 없고 지금 다들 우리 클래스 업체들은 기사적인 어떠한 뭐 저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걸 심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방문을 하려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가지고 찾아뵙지만 간담회 도중에 없어지시고 사라지시고 그런 어떤 그런 사태가 있고 또 지금 오히려 사업장에 새로 시입했지만 총회에 나와서 한번 얼굴도 안 뵙고 당시 쓰겠다가 안 나오시고 이런 초기의 사태도 발생되고 지금 기업체들은 어려운데 직원들 또 사업장 공급을 인상해달라는 어떤 그런 거에 시민들이나 시에도 이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거예요. 도대체 간단합니다. 1년간 도대체 대단 가장이 시민들 열세 1억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한 게 뭐이냐 이게 지금의 오늘의 팩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컨설팅 하실 때 오셨어요? 컨설팅한테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 사람이 저희가 10년간 수많은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점수를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고 덕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오히려 재단은 더 뭡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직원들이 결정을 나가면 도대체 재단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서 그분들도 그만두시고 이게 지금 또 뭡니까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해 답을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본론을 벗어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실은 천연물 시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23년에 와서는 정말 천연물 시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작년 10월쯤에 제가 시장님한테 회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공표를 했던 게 천연물 시장이라는 건 대기업에서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작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하거든 또는 기타 우리 지금 제천 시장에는 천연물 신약의 하기에는 상황이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아까 390억짜리를 그게 따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은 또 이제 인프라를 더 만들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말씀드린 게 천연물 신약에 대한 문제는 잠시 덮어두시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기타 식품에서 2024년에는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조금 하던 일이 너무 저 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거의 30몇 년간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 아래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돈 문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치유센터만 독립재산제라 그 돈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에서 받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의의 상태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이걸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가능한 한 구체화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그 선도기업이나 그런 기업 두 개 4,300, 3,500 합쳐서 문제에서도 막상 들어오기가 이 자격이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 제가 상황입니다. 예, 시장님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좀 한편으로 좀 불만스럽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했는지. 근데 지난 1년 동안 그 조정희 이사장이 한 거를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매도만 해야 될 매도만 받아야 될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뭐 한방 클러스터하고 소통 부족 또 그쪽에 대한 업무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정희 이사장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기여를 안 했느냐 하는 건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한방재단과 한방 클러스터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모습들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영상 봤을 분들에. 그래서 이것이 그 한방재단의 현주소인 듯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계기에 그런 이렇게 한방 클러스터의 불만을 사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방재단도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변혁계에 있었고, 근데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한방재단에서 한방 클러스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장님과 저희가 판단의 기준도 있지만 시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올릴 건데요. 이게 한방재단 2013년 연말 대비 2024년 직원급 변동 사항입니다. 재단은 총 13명의 임직원 중 9명의 직원에 대하여 내부 검토와 이사의결도 없이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최대 29.96% 임금을 증액하여 금년 1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 원칙과 근거 없이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방재단의 각종 지침과 규정을 무시한 20%선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급여 인상과 비상식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시정의 실정권자로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의회의 입장과 그리고 또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그죠? 예, 아시는 내용이 저는 이제 진실이니까.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내부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렇게 올리는 것도 일견 또 타당성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다음에 질의할 균형되게 좀 거니까 한번 질의할 거니까 보시죠. 사실 시장님, 저 한방재단의 이사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한방재단 이사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한방재단을 리드하는 그런 자리로서 좀 저는 전문가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력풀 그때 이제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때 진짜 백방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거 그동안에 다 잘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우리 한방 산업을 가치 사슬을 완성하고 또 6차 산업으로다가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한방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한방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요거를 저는 우리 좀 도움을 받고자 우리 한방 이사장님을 전문가로 모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런 취지로 시장님이 모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시장님,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방재단 전임 이사장님하고 현 이사님 급여 내역입니다. 현 이사장은 시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전임 이사장에 비해 1.8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8배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 업무상에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한방재단에. 그리고 또 조직 운영상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 못할 많은 이 장애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음악영화제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진전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희 이사장을 영입을 하게 됐는데 그 조정희 이사장님 같이 그래도 중앙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한방 관련 그 전문성을 쌓으신 분은 이게 저는 9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그 인재를 제가 발굴하려고 할 때 7천만 원, 8천만 원을 제시했을 때 참 제가 꼭 모시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안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 이제 객관적인 그런 그 스펙만 보십시오. 저 정도면은 정말 철여물계통, 한방계통의 진짜 스타급입니다. 시장이 보시는 거는 지금 조정희 사장님이 아주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네.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분의 이제 제가 지금 답변- 현재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조정희 이사장이 2023년 3월에 이사장 채용 이후에 재단의 운영 실적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협약 5건 추진한 거는 조정희 이사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한의학진흥원, 한풍제약, 경방신약,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또 세명대 한방 부속병원, 한의과대학 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조정희 이사장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어떤 협력 체제, 특히 이 연구소 이런 데하고 우리는 연구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갖춰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인 연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 활동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천연물을 이용한 한방 제약 제품 개발 및 기업 확보.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11개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이 있었다. 그것도 이제 그분의 어떤 전문성에 기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한방 자연치유센터 위탁 같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주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 치유 웰리스 의료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용역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수주를 한 거, 이렇게 적극성이 좀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단 조직 혁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히 시민들의 비판이 좀 있을 줄 압니다만 그전에는 어떤 발전지향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전에 경영유통, 사업 운영, 행사 기획, 시설 운영 이런 거 어떤 정적인 조직이었다면은 이제 새로 이제 개편된 데는 이 성과 지향형, 행정 지원, 기업 육성, 웰리스 사업, 자연치유센터, 시설 운영.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적으로 성과 지향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시장님,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으셨죠, 그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조정희 이사장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꽤 있습니다. 네, 부족한 데 있죠. 네, 인정하시는 거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재단 운영 성과가 시민들을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재단에 가장 고마워할 한방 크리스트 회원들조차 운영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그 한방재단 그 사무국장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무국장은 이제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 측면에서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죠. 그 사무국장이 재단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재단의 운영도 방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안 된다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고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 알고 있었으면 시민을 기면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무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판단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모든 것이 제 책임이고 저도 지난 3월 15일 날 보수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는 정말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그 시정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그 제천시 한방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직혁신 개혁안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채용 전 채용 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사무국장직의 저렇게 강화 그리고 이제 그 부장직을 이제 그 팀장보다 내리는 그런 재정비 조직 재정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국장이나 그 부장 같은 자리는 이게 이 한해 정원 내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업무상의 무능력이라든가 우리가 조직을 그러니까 그분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자유롭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급 공무원들은 대개 이제 별정직으로다가 운영하듯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되 만약에 좀 성과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2년마다 최소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일에도 좀 책임을 지고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 자리를 일종의 임기제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예. 그 시 내부 규정에 보면 한방 규정인가 보면 시청 직원분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무국장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력을 보면 정보통신,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한방재단에서 인정할 만한 경력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격사항도 정보통신기술자, 건설경력기술자, 토목기술자로 한방재단에 필요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예에서 보지만은 이 이사장이 이 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은 전문성, 또 이사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무국장은 그 관리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께서 이제 이 관리 쪽에 이제 전문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상임이사는
이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게 됐고, 이제 한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무 쪽에 전문성을 가진 관리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 경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모신 건 아닙니다만 그 인재 풀을 구성할 때 그분도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국장 이력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거를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신 어쨌든 이분이 이 한방재단에 사무국장으로 적합한 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사무국장 그 네, 사무 쪽의 사무국장,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판단해 볼 때는 이분 이력서 가지고는 사무국장 한방재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아니죠. 이분이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측면에도 저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을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본인이 예. 판단해 보기에는 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다음 한방재단 보수 규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방재단 보수 규정을 보면 직원의 보수를 측정할 때는 재단 보수 규정 제1호에 따라 경력, 전문성,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전문성은 급여를 고려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상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저는 결정 사실을 3월 15일 날 알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무국장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성, 경력,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이 장단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에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지례를 보는 시민들의 눈이 어떨지 저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으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높이가 맞는 건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본부장까지 하신 분 이런 분을 경력을 전문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거는 한방재단에 일단 스타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재단의 전문성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 전문가만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경력이나 전문성의 업무 실적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관리직이라는 거는 그 기술적인 전문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한방 교수 규정에 나와 있어요. 경력, 전문성, 업무 실적을 고려해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경력은 관리직으로서 전문성이 되니까. 제가 한방 제 규정에 있는 걸 설명드리죠. 아니요 경력이라고 돼 있지 전문성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한방 쪽의 전문성이라고는 아니잖아요. 한방재단 보수 규정에 돼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규정에 제가 그러니까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전문성을 거예요. 규정을 인정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잖아요. 그럼요. 저건 제가 맞는데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로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저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네, 알겠습니다. 얘기죠. 예. 다음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의회 최초 보고한 사무국장 연봉은 4,644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23년 12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개인 간 계약서처럼 사인을 통해 연봉 7,60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6,7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24년 1월, 2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연봉을 7,200만 원으로 이사장은 법인인감을 찍고 사무국장을 사인을 급하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는 시장도 무시하고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월 15일 날 제가 저 보고를 받고 저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 지시를 했고 지금 이제 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고 아유, 조치하시겠다고 물론입니다. 말씀하시는 아유, 거죠? 그럼.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걸 좀 보겠습니다. 이 공문은 지금 시장님이 저에 답변하신 게 이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 잘못이 아니고 저기 한방 쪽에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의회의 그 어떤 지침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한방재단 쪽에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한방 제대로 돌리시는 건가요? 뭐 제가 크게는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 당연하시죠.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휘감독권이 있고 그래서 저 사실을 알자마자 이제 이 시정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건 공식적으로 제가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님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잘못 지급된 급여를 한수 조치하시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근데 하여튼간 잘못된 그런 점이 있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글쎄 그건 내부 사정을 그 연유를 제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에 사무국장 연봉계약서 제작성 2024년 3월 21일 12시까지 제출. 이거 아까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저기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2시까지 답변이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그 작성은 해놨는데 우리 조정 이사장께서 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서명을 최종적인 서명을 받지 못해서 결재를 받지 못해서 제출을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기일 내에 제출을 못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은 상황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제 사유서 받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재작성하여 연봉계약서, 반납계약서 제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산출 근거는 2023년도 제천시의 2차 추경 예산안 심사 시산업건설인의 보관 금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하고 반납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사무국장이 반납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간 비용요? 예, 반납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하여튼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아시는 거예요?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제가 언뜻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보고를 받으셨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예, 받았어요. 예, 반납이 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거는 시장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장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모든 거를 나한테 보고하진 않는데 저거는 분명히 보고가 돼야 되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그 한방재단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그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의 급여를 알고 계신가요? 금액을? 그 이사장님은 9천만 원, 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는 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한권세례 2층에 보관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가 그 최종적인 금액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거에 유사하게 그 수렴을 해 갈 겁니다. 그리고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도 혹시 보고 받으셨으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면 네. 이제 그 초과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초과된 건 다 저 반납을 해야죠. 1,200이나 1,600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하여튼 한 푼도 네네. 그 남김없이 다 반환받겠습니다. 당연하시죠. 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럼요. 그 행위를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아시면서도 만약에 그냥 넘어가셨다 그러면 진짜 시민생명의 무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재단 이사장의 급여가 9천만 원입니다. 사무국장의 연봉 및 수당을 합친 금액은 9,700만 원으로 사무국장이 이사장보다 7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사무국장은 성과급이 6,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재수당을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공감할 만한 급여 수준인가요?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대에서 그 활동하던 사람들의 그 인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제시한 수준 그 수준에 충실히 맞춰서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못된 거 지적해 주시고요. 따끔히 혼내시고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이사장보다 사무국장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급여 체계는 어느 조직에도 없습니다. 그 점 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조직 재단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제천시에서 볼 수 없는 연봉을 받는 두 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어떤 말을 그 설득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치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한방 재단이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 한방 진흥 관련한 성과 그거에 의원님은 만족을 하셔요? 지금 그 한방재단의 이사장님은 1년 되셨고 사무국장님은 4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업무 측정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제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네, 말씀해보세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0몇 년 동안 네. 우리가 한방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 한번 한방 엑스포공원 거기 제대로 운영이 된 겁니까? 저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방 특히 천연물 분야에 지금 우리 현 수준 그 한방 산업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거를 논하시면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법령에 충실하고 한 푼도 잘못되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사장님이 1년 임기 되셨고 사무국장님 4개월 됐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추세가 시민에 관한 정세에 맞다고 판단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면은 비록 위험성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시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과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사장께 항상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 모든 산하기관장 만났을 때 저는 계속 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이 해온 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뭐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100% 공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저한테는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앞으로 이 더욱더 이 정진한 이 매진하기를 제가 계속 독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장은 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3개월 반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조직 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성과 지향형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처리, 결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그동안에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임의대로 임금도 이사장 승인했던 전제하로 올리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반납하고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사장님도 1년을 지나셨는데 아까 시장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억 연봉 주는 것 동의할 수 없고요. 사무국장 연봉 주는 것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각은 저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소신껏 확인하고 알아본 어떤 재단이나 다른 것도 알아봤을 경우에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인지하지 못하시고 마냥 제가 드릴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재단 이사장이나 한방재단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을 옹호하는 성으로 제가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잘못된 거, 사무국장 연봉 관련해서 이 조치한 거, 그러니까 추진한 거는 잘못됐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한방재단의 한방 클러스터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협력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재단 이사장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이 정도가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잘못됐다 이렇게는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채용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단 들어왔을 때 어떤 행위라든가 형태라든가 그간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하신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하지 않고요. 제가 만난 다수의 시민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건 저도 지금 심각하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한 1년 조금 못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재계약을 의사가 있으신가요? 재계약 글쎄 그건 제가 재계약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의회 입장 또 특히 한방 클러스터의 입장 그게 아마 주가 돼서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시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보시고요.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끔 정말 이게 시민을 보고 바라보는 행정이신지 정말 한 분, 두 분에 대한 어떤 배려인지
정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들부터 직원 모두 시장님이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방재단 이사장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동료를 하고 그랬는지는 아마 그동안의 연애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절대 그분을 뭐 잘못했는데 옹호를 한다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방재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국장이 채용되어 시중에는 시장님과 사무국장 채용 전부터 사적 인연이 있어 채용됐다는 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뭐 시장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괜찮아요. 답변 들어도 될까요? 글쎄 저의 그 어떤 소신, 저의 그 행태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는 어떤 인사를 저의 그 친속 관계에 따라서 이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한테 중요한 것은 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지가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우선 뭐 제가 그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인재 풀을 그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재 그 추천위원회라거나 인사위원회에 제가 조금도 관여한 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무국장님하고 이 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저 학사장교 저 동기입니다. 동기세요? 예, 그리고 우리 학사장교 지금 수백 명이 저하고 오히려 그 우리 저 표국장은 저하고 중대도 다르고 그러나 지금 제가 내일도 그 우리 학사장교 모임에 갑니다만은 그 끈끈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예민한 질문을 알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분이 채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억측성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부분은 아까 조금 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그 관계를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 따라 인사를 뭐 한 거에서 인사내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록을 다 봤어요. 인사내 기록을 다 봤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보는 판단에서. 표국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 거기에 뭐 그 사무국장 측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보는 각도니까 그건 제 기준이니까 시장님도 틀릴 수 저희가 제 심사는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좀 봐주셔야 제가 심사는 아니게 말씀드린 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다 은밀히 봤어요 기록을. 근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시장님이 바라시는 이사장님이든 사무국장이든 그런 분이 와서 제천시와 제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과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2023년 3월 8일) 제천시 공고 2023-464호 제천시 한방주민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사육료 추후 산정 및 부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시장님? 네네. 제천시 한박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계획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위탁 공고를 살펴보면 제천시장은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제천시 한방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위탁 사무 및 내용, 위탁 기간, 위탁 조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시장님 미리 공고하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위탁 운영 전 비용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시행 규칙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공고물의 사용 후 추후 증산, 수후 산정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문제가 있으시죠, 그죠? 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고를 낼 당시부터 신중하게 까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공고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될까요? 글쎄, 저 배경이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추후 그걸 해야 될 그런 이제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없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위탁 공고 제2조에 충실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게 아닌데 자체가 잘못 나간 거 아닙니까, 공고가? 아니 그런데 그때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그게 원칙인데 한번 그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지 상황적인 이유는 없었는지도 제가 한번 직원의 실수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거. 네. 참 중요한 것도 하나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네,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한방재단이나 치유센터 내 홍길동이라는 분이 근무하시나요, 진행님? 근무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제천시 한방치유센터의 민낯입니다. 홈페이지 센터 개소에 이사장 성함이 홍길동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센터 안내를 보시면 참 참나합니다. 부지 면적이 0제곱미터, 건축 면적도 0제곱미터. 시장님,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센터 홈페이지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센터에 예산을 지급한 제천시가 문제인지 위탁 운영 중인 한방재단이 문제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지 면적이 0이라고 써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 면적도 0이 아니고 1000단위에서 10,000단위 그 사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다음에 건축 면적도 10만 100만이죠. 100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이제 그 저건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시 0이라고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없고요. 저기 앞뒤가 아마 건축 면적하고 부지 면적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거는 그 업데이트가 너무 부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게 왔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이다 이렇게 왔네요. 개편 중이다. 야.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치에서 한 2천인가 3, 4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매주 주지 않습니까? 일부 최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거를 관리는 누가 해야 돼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건 맞으니까 어떻게 제천시 그 한방치유센터 이사장이 조종희가 아니고 홍길동으로 돼 있을까요?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피해. 근데 저걸 저 서둘러서 올리다 보니까 저 서둘러 충실치 않았던 것 서둘러는 건 아닌 거 없고요. 같아요. 그건 인정할 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면적 말씀하셨는데 7센트 부지 면적이 7,612제곱미터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691.3제곱미터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저 이거 찬으로 공부 좀 했는데 시장님도 알고 전 계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방재단은 2021년대 설립된 이래 시 출연금에 의지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장, 사무국장 취임 이후에는 제자리 걸음도 하기 힘들어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상황이 조속한 시일 정상화돼서 재단 본연의 목적대로 한방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방재단 정상화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 금방 우리 의원님 또 우리 의회에서 그 지적하신 그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지당하십니다.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도 작금의 그 사태에 많이 그 참내가 한방재단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과 목표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도움을 줬는가 무슨 감독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리더십 강의 또 직원들과의 만남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거점 종합 특산물 판매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방 제품 판매에 대해서 이 판매고가 아주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차 산업, 한방 산업의 또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임기 내내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천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최초 설립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하기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한방바이오재단의 전문성과 소통부재, 회계의 투명성, 독단적인 일처리, 비전 없는 한방재단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단의 실질적 운영의 주장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각종 의혹과 제보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천시의회에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 조치 결과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제천시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한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제천시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제천시 산하 모든 출연기관에 대하여 정관부터 공모 규정, 인사 규정, 보수 규정 및 회계 규정 등의 표준화를 만들어 관리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현재 시민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국외 결단을 할 사항임을 철저히 인지하시고 행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확실하게 이 길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천의 자산이긴 하나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개혁하고 혁신하고 혹은 그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의원님, 시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바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그 자연치유센터 위탁하실 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지가 나왔었거든요. 그 효율적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용 편익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시 공지에도 독립채산제 즉 수탁자 전액 부담이라고 공지를 올려주셨어요. 2023년 7월부터 3월 현재까지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재단에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운영비로 10억을 지금 예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7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수익이 3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넉넉하게 잡아도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재단에게 있겠네요. 저희는 우리 한방치유재단 운영에 지금 성공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흑자 올해 이제 4,000명 우리가 이제 2개 이제 한방 힐링 프로그램 아카데미 그리고 또 시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흑자를 바라지만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걸. 그건 저 재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단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재단에 예비비도 있고 지금 거기 이제 충당금이 좀 예, 있습니다. 잉여금이 있죠. 잉여금이 그 있죠.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출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예산에. 최종적으로 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만드는데 올바른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기획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4,000명 올해 이제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흑자 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여쭤보는 예. 거예요.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상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감으로써 그 안에서 효율성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재단이 위탁을 받게 되면 재단이 수익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용은 재단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재단은 그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단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용은 다시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에 부합하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획한 바에 따르면은 손해는 안 납니다. 그럼 만약에 손해가 날 경우에 제천시 출연금에서 이것을 부담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일단은 재단 잉여금에서 하고 재단 잉여금도 제천시 돈이잖아요. 시돈에서 출연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재단에다가 일단 이 책임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독립재산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여튼간 죽든 살든 니러리 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금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걸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하여튼간 우리는 우리의 각오 하여튼간
우리가 그 손해를 보존해주는 그런 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장님 죽던 살던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무서운 문구예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민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민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재단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도 절대 죽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이것이- 지금 시하고 재단하고 이제 한번 노력하는 걸 보십시오. 예, 우리 그래서 지금 틀림없이 성공시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공시키기를 정말 바라고요. 다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민간의 효율성을 원하는 건데 그 효율성에 대한 부담이 다시 시로 돌아오는 행위는 절대로 옳은 사이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꼭 수익이 나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커져서 시의 출연금 2025년도 예산의 출연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절대 올라오지 않길 바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예, 다하겠습니다. 올라오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오로지 집행부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